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갔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혹시나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하면 안 되는지 좀 판단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 들어가면 여러분들 항상 겁을 내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내려가면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손실이 날 수도 또는 본전을 찾을 수도 또는 더 나아가서 수익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역시나 종목 고민들을 끙끙 앓지만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가시는 것을 항상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7% 정도 이렇게 내려갔고요. 아직까지 뭐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 뭐 코스피도 0.7%,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1.3% 정도 빠지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기 조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열에서 이탈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급적인 논리라고 하죠.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단기적으로 팔았다가 하면서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외국인이었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동시 순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좀 많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본다면은 역시나 보여주기식으로 좀 지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좀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믿고 올라갔던 증시인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밀리게 되면서 사실은 좀 지수도 많이 빠지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투심이 죽는다고 하죠.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세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그리고 최근에 조금 우상향을 하려고 했던 시동을 걸었던 종목들도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조금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시장인 것 같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뭐 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3자 배정 유상 증자 또는 뭐 특허 신청, FDA 신청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 다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아직 뭐 이제 이틀 빠지는 거 봐가지고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쌍봉을 만들었었던 전고점인 이 2,750포인트 언저리죠.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거는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좀 부릅니다. 단순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그냥 추세상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니까 아마 뭐 무난하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2,8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또 여기가 지금 참 애매한 공간인 게 밑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 넓은 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폭 안에 갇혀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만약 이 안에 있다면 지금 그 위쪽 단계 고점에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를 점친다라고 하죠. 그 완전 점을 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섣불리 예상한다기보다는 시장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의 특성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면 개별 종목이라고 하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의 방향성이 이제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 종목을 어떻게 가지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한때 핫했던
2차전지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와 같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잡으셔가지고 물려 계신다면은 사실 그건 조금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한때 핫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소외당했던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화장품 관련주도 얼마나 핍박받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급등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식음료 관련주도 들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포항 앞바다 석유 테마도 만들어지면서 석유 테마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종목이 갑자기 석유 테마 걸리면서 또 올라가는 기업들도 생겼고요. AI 테마들도 점점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 테마, 자동차 관련 테마들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탈출이 가능한 종목인가 내 매수가는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가를 좀 판단받는 것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대신해 드릴 거니까요. 역시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뭐 많은 종목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방치하고 있으면 가만히 냅두면 내 종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계좌 복구는 점점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믿을만하다 또는 나하고 좀 결이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전문가가 있다면 빠르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판단받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또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채널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또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고요. 네, 18만 1,200원에 30%요. 18만 1,2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아, 예. 뭐 일단 셀트리온을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가 뭐 막 엄청 좋다고 할 만한 자리까지도 아니고요. 또 나쁘다고 할 만한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안 물릴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바닥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흔적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근 2년 동안 14만 원까지 빠져야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이때까지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떠 있는 자리긴 하죠. 14만 원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지난번의 흐름대로 1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시청자님 지금 비중도 너무 많고 약간 어정쩡한 고가에 몰려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이렇게 30%나 들어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때 대응책이 없잖아요. 더 사시려면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데 현금이 엄청나게 많으신 건가요,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놔야 돼요. 뭐 물론 수익만 난다고 보장이 되고 수익 난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많이 사는 게 제일 좋죠. 내 인생 그냥 다 걸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로또 1등이 당첨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에 뭐 다 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처럼 확률이 조금 어정쩡하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실 여기서 내려갈 건가 올라갈 건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뭐 확률상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높은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 셀트리온이 이제 그중에 대장주인데 얘가 이제 문제는 실적 부분에서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2천억씩 분기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다가 18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좀 줄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수에 또 종목에 좀 반영이 돼버린다면 14만 원까지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좀 더 깊게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합병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남아있긴 한데 재료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막 치고 나가는 그림에만 우리가 완전히 올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빠졌을 때 이제 1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보면서 14만 원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한다면 매수가는 낮아지고 비중은 많아지고 올라갔을 때 수익은 또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좋고요. 만에 하나 14만 원이 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밀리면 또 매수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으로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중은 조금 줄여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신경 쓸 거 없이 뭐 20만, 1만 원대 팔면 되겠지만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지금 대응 전략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나중에를 생각해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자. 그게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은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하락을 위해서 비중만 줄이자라는 결론을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시콘요. 엑시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 25%에 18,200원, 18,600원. 그렇군요. 예.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몇 번 해가지고 물 탔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을 딱 보게 되면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다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 테스트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 뭐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감산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작년, 재작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감산이라는 걸 해버려가지고 생산량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스트 장비가 덜 팔리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은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나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은 이제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막 잘 가고 엔비디아가 잘 가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막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주라면 막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시승자님인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반도체라면 우리가 불나방처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또는 반도체 시장이 진짜 좋아진 건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아니라 야 반도체다 하는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시청자님도 저 고가에서부터 다 사서 들어가가지고 물려있는 케이스가 돼버린 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유명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환호성 지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그냥 외면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조금 더 가고 조금 덜 가고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아라 그러라 하고 나는 아니다 하고 나는 다른 걸 발굴하고 가가지고 남들이 열광할 만한 종목을 미리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시청자님도 다 그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만약에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시거나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시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한때 급등이 나왔다가 거품이 막 생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막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테마 자체가 아직까지 반도체 테마가 완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거나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막 잠깐 올라오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파는 거 아니고서는 이거 고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반등이 또 나와줄 겁니다. 그럼 반등 나올 때 저는 만약에 세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2만 원대에서 2만 천 원대 팔아내면 되겠지만 약하면 본전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이 잘못된 투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잘 팔아내가지고 올라갈 만한 테마를 좀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엑시콘 이거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게 조금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거품 빠지는 과정 속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 나오면은 그냥 본전 정도에서는 비중을 그냥 일단 절반 정도는 반드시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유상증자는 보통 요즘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 많이 하는데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한다 했을 때 주가 빠졌다가 뒤에 다시 조금 올라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 저희가 저는 수원과 광명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수원으로 갈 거고요.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로 오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강의를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가 오전 11시에 갑니다. 오전 11시에 광명으로 가서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우리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많이 가져갈 거니까요. 오프라인 강연에서 재밌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번 갔던 지역에 똑같은 강의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강의를 또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모레 G가 올라와 있네요. 아모레 G 36,000원에 비중 7%라고 하셨습니다. 36,000원. 뭐 굳이 올라올 때 사실 이유가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뭐 아모레 G 뭐 제가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모레 G를 살 바에는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아모레 G가 올라오는 이 탄력성보다도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오는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아모레 퍼시픽이 훨씬 더 탄력적이게 이렇게 올라와주고 힘있게 올라와주고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모레 G보단 전 낫다라고 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레 G를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모레 G를 뭐 결국은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여기 밑에 있을 때가 좋았지 올라왔을 때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굳이 올라왔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사면은 수익보다는 물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손절하거나 또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됩니다. 고통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는 이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종목도 잘못 잡았고 타점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따지고 본다면은 수미양가로 따졌을 때 가 수준의 이제 투자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문제고요. 내려왔을 때 사셔야 되지 않았나. 27,000원이라든가 3만 원까지 빠질 때 화장품 관련주가 정말 사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남들이 다 주목해서 비싸졌을 때가 아니라 가격이 할인됐을 때 쌀 때 사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좀 잘못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모레 G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거를 이제 36,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물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이제 3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 아래쪽을 밀려 내려가가지고 한 3만 원 또는 2만 한 7, 8,000원까지 밀릴 수 있게 되는데요. 저기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추가 매수 할 거면은 그냥 아모레퍼시픽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모레G보다 아모레퍼시픽이 나아요.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저는 얘를 추가 매수할 바에 어차피 같은 테마에 같이 엮여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려왔을 때 만약 3만 원 정도나 2만 7, 8,0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텐데 그때 만약에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내려가서 14만 원대라든가 13만 원대까지 밀려 있다면 저는 차라리 얘를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아모레G를 샀지만 걔를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을 추가 매수하도록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걔도 올라갈 때 수익권으로 둘 다 전환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올라가 준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건지 그냥 올라갈 건지의 문제인 것뿐인 겁니다. 내려갔을 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모레퍼시픽 추가 매수인 거고 만약에 조정 안 주고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냥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가 팔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고 마무리 지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매수 타점을 이상하게 잡았다. 그리고 종목을 좀 잘못 잡았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62,000원에 10% 정도 비중을 실으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나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좀 들어야 되는데 차트를 그냥 유심히 이렇게 실눈 뜨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가만히 실눈 뜨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건가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건가 잘 모르겠죠. 실눈 뜨고 한번 싹 봐보세요. 누가 봐도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일 때는 우리가 매수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떨어졌을 때 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떨어졌을 때 사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바닥을 잡거나 옆으로 이렇게 가거나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사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냉큼 사버려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라라는 것이 사실 이게 역배열 투자라고 하잖아요. 정배열 투자가 아니라 역배열이라고 해서 이평선들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접근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매수 또 아무 데서나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계좌 박살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나 그냥 돈 잃고 싶어요. 나 돈 진짜 많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버리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JYP 엔터는 사실 투자 메리트,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포인트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걸 이제 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냥 냅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종목이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도 굳이 뭐 여기서 왜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을 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바닥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유 맨날 떨어지는데요.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엎질러진 물이니까 견뎌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걸 뭐 한다 샀습니까? 안 사면은 떨어지든 말든 나랑 상관없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 잡으면 남들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나는 그때 들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매매 중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안 사면은 막 진짜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막 그냥 뭐 어떻게 막 될 것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사야 되고 자꾸 팔아야 되고 오늘도 뭘 해야 되고 오늘도 뭘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먼저 가르쳐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매수도 하지 마세요. 매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JYP 엔터를 사고는 싶어가지고 뭔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사지 하면서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인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저점이 아니었던 것뿐인 거고 거기서도 이제 내가 잘못 산 것 같으니까 자꾸 손대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는 자꾸 손대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냅두세요. 다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이상 안 빠질 때까지 냅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치로는 뭐 4만 한 7, 8천 원대나 또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까지 빠져야 이제 다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거래량도 생기고 있고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걸 봤을 때 한 5만 원 내지 4만 5천 원쯤에 저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또 지나야 이제 우리가 추가하면서 할까 또는 괜찮나 자리가 잡혔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를 대충 예상해서 한 2달 정도 잡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또 지켜보면서 바닥 잡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한 8개월 정도 뒤에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데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근질거려서 어떡해요.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JYP한테는 그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려거든 좀 많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을 10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올라올 때 사셔가지고 또 고생을 하시고 계시네요. 일단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종근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빠져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 저런 데서 계속 눌림목에 사라, 눌림목에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눌림목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책에서 눌림목 사라라고 주가가 좀 빠지면 산다, 빠지면 사야지 대충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눌림목이라는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매매할 만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호랑이라든가 막 이런 거 사냥하는 걸 잘 보시면요. 무턱대고 사냥감에게 막 뛰어들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다가가면서 조심스럽게 있다가 제가 진짜 정말 방심했고 내가 정말로 뛰어가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타이밍까지는 정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단 눈에 보이면 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종근당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지금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8만 원에서 8만 한 9만 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바닥 잡을 것 같고요. 종근당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 매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뭐 5대 제약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마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제약 바이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굳이 여기 10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물려있을 이유가 있었는가?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산 김에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거 이제 내 탓이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만 5천 내지 9만 원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까지 왔을 때 물론 왔다고 바로 사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왔다고 바로 사버리는 것 같은데 왔을 때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내려갈 건지는 저기 왔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8만 5천 내지 9만 원쯤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거보다 좀 더 밀리게 된다면 더 좋은 겁니다.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면 빠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내지 8만 원까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9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간다면 제약 바이오가 저는 지금 그렇게 나쁜 테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 지고 난 다음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까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 움직이고 뭐 식량 관련주 움직이고 화장품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실체가 없는 꿈과 희망을 쫓는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임상 끝나는 기업들부터 해서 임상 들어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제약 바이오 붐이 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려갈 때 저 매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현금 마련 잘하시고 9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달라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멀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머티고요. 네. 11만 1,000원 30%요. 11만 1,000원에 30%. 30%요. 뭐 이걸 산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근데 막 계속 빠져가지고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동안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보셨을까요? 네.
많이 보셨어요? 그냥 봤어요. 네, 수익 본 거 지금 날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주식시장이 공평한 게 아무것도 모르고 얻었던 수익은요 도로 뱉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주식 상담을 해보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 인생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하면요.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실력이고 운으로 수익을 조금 내고 난 다음에는 거진 다 도로 뱉어내더라고요. 어떻게든 뱉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사실 2년 동안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따라와가지고 수익이 좀 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매매하는 행태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2차 전지 쪽이 반등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떨어지고 나면은 에코프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바로 나가주느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이 문제가 이제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준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 또는 지금 에코프로를 투자하거나 에코프로 머티를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하겠지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것도 여기 75,000원짜리가 저점으로 이렇게 최근에 한번 만들었는데 이번에 저기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다시 12만 원대라던가 또는 그 이상까지도 반등이 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뭐 5만 원대라던가 또는 그 이하 4만 원, 3만 원까지 계속 내려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한때 정말 2차 전지가 잘 팔렸고 흥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좀 떨어져가지고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도 적자가 나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적도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적 이외에 뭐 기업이 또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좋은가 하면은 그냥 딱 기대감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기대감 빼면 시체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잡았다 단기 투자라는 건지 장기 투자라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단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도 아닌 것 같고 중장기 투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어정쩡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여기서 반등이 조금 바로 나와준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반등이 없다면 이제 75,000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7만 5,000원, 8만 원짜리쯤 내려왔을 때 시청자님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저기서 더 내려가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한번 끌고 가보거나인 건데 장기 투자로 끌고 가게 된다면은 저는 좀 많이 물릴 각오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시청자님은 그냥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랄 게 하나도 없는 매매를 하신 거예요. 제발 비나이다 비나 제발 올라와야 돼요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 매매예요 이게. 그럼 내려가면은 시간은 올라가는 게 많이 걸리나요? 오래 걸리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다가 이제 이것도 75,000원 무너지면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3만 원, 4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친다면은 뭐 탈출하는 데까지 최소한 5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고통받아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3, 4만 원까지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 75,000원짜리가 살짝 무너지고 5만 원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우여곡절들을 전부 다 내가 겪어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8만 원 정도 이렇게 무너질 때 내가 나중에 다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우여곡절, 뭐 불확실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피하고 일단 지금 손실 좀 받아들이고 팔고 나올 것인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만 원 무너질 때 보통은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반등 나가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와서 뭐 12만 원대라든가 또는 막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수익을 내고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셨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나라고 그냥 이쯤에서 매매를 좀 정리하시고 매매를 그만하시고 내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일기처럼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고 저렇게 해서 손실이 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 거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집대성이라고 하죠. 내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한 번은 시청자님이 했던 그 노하우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내 노하우가 그때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앞으로도 먹히는 매매인 건지를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시청자님이 2, 3년 동안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매매를 다시 또 계속 해봤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해봤는데 수익이 난다면은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청자님은 주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 3년 만에 주식을 수익 냈고 그 수익 내는 방법이 꾸준히 계속 수익 난다? 그거 세상에 밝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혼자 많이 해먹어야 되는 매매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좋은 매매를 누구한테 공개를 해요. 혼자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길로 빨리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검증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운이 좋았던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시청자님 인생에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기간을 좀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BJF 리테일이요. 네. 11만 3천 원에 20%요. 11만 3천 원에 20%요. 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신 건가요? 네. 이 종목과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오랫동안 아주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신 건가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좀 다시 분위기가 한번 좀안 생각을 좋은 좀 것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단타를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빨리 수익 낸다라는 개념으로 주식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 손실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요, 저도 주식 배울 때 욕심을 버려야 돈이 벌린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안 하다 보면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수익을 내려고 하면 수익이 오히려 안 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익을 욕심내면 진짜 수익이 안 나요, 여기는. 근데 네.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막 수익 내려고 하고 있으면요. 조금만 빠져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미 급하고 내가 이미 그냥 불안하고 내가 이미 조급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올라가도 추가 매수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날 것도 안 나고 안 될 것도 안 되고 뭐 될 것도 안 되고 뭐 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BGF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대형주입니다. 1조 8천억짜리예요. 1조 8천억짜리가 막 뭐 300억짜리처럼 막 급등락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친다면은 대형 트레일러 같은 느낌이죠. 유턴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긴 기차 같은 느낌. 그 선박 같은 경우도 소형 보트가 아니라 아주 큰 유조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돌릴 때, 배를 돌릴 때 엄청 오랫동안 걸리면서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낼 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올라온 게 3년 동안 올라온 이 상승세가 여기 보세요. 올라가는 게 3년 동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내려갈 때도 거의 2, 3년 떨어지고요. 다시 또 바닥을 잡는데도 한 1년 걸리고요. 1년 걸리고 올라갈 때 또 3, 4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신저가 라인, 그러니까 아주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더 내려가는 족족 모아간다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은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BGF 리테일도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질 모양새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 한들 올라갈 차례,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간다 하들 올라갈 차례, 여기서 좀 더 깊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차례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리만 남긴 남았는데 느려가지고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데까지만 내가 수익을 완전히 온전히 다 챙겨서 나온 데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5년 걸리네. 4년 걸리네. 그럼 내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걸 기다려준다 하더라도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냥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온전히 챙겨 나오려면 4년은 투자해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데 그냥 사가지고 괜찮은 기업입니까?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4년 바라보면 진짜 와, 이거는 수익 내는 게 거의 뭐 기존사실과도 같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시청자님은요, 다음 주나 다음 달 되면 문현진이 이 자식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또 떨어지네. 에이, 안 좋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4년을 네. 바라봐야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BJF 리테일 정말 좋습니다. 야, 이거 지금 이거 편의점 얼마나 좋습니까? 1인 기업,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딱 상담 끊었는데 다음 달 되면 무조건 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다음 달에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전략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이걸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마음을 잘 잡아봐야 돼요. 이거는 멀리 보고 장기로 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그럴 계획이 있다면 베스트인 기업이죠. 내가 서울까지, 부산까지 갈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비행기를 탄다? 좋은 전략이죠. KTX 탄다? 좋은 전략이 되죠. 근데 자전거 탄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집 앞에 슈퍼까지 갈 건데 비행기 탄다? 그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이거는 장기로 보고 멀리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님의 20%라고 하는 이 돈이 목적 자금이 멀리 보고 투자해도 괜찮은 돈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뭐 쓸 돈이 있거나 뭐 급하게 내가 써야 되는 돈들이 있거나 일정이 있는 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청자님이 이걸 장기로 가져갈 의향이 있는 겁니다. 의향이 있다면 묻어놔야 돼요. 우리가 김치도 묵은지 될 때까지 그냥 묻어놔버리잖아요. 그죠? 네. 얘도 그냥 묻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조금 빠졌다고 손대가지고 추가매수 할까요? 이게 아니라 템포를 아주 길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추가매수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뒤에 봐야 돼요. 이거. 더 살까요도 지금 요거 조금 빠졌다고 더 살까요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뒤에 더 살까요?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내심이 없으면 이거 수익 못 나요. 이거는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격이 너무 좋고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찐다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4인 가구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요. 시청자님은 지금 4인 가구인가요? 1인 가구인가요? 2인 가구인가요? 2인 가구요. 네,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1인 가구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세가 지금 너무 무서운 상태인데다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진 않지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쇼핑을 하고 장을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딱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잘 나오고 요즘은.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는 뻔할 뻔짠데 언제 올라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누가 잘 참냐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참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조금 빠져가지고 멘토님 이거 지금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거부터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BJF 리테일을 샀다 하면요. 어디 가서 상담받을 정도의 마음으로는 이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마음으로 사게 되면은 BJF 리테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익 날 때 조금 올라왔다고 13만 원대 팔아내고 이게 아니라 한 18만 원대 팔아낸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고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은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장기로 가져갈지 안 갈지를 먼저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장기로 가져갈 계획이 있다면 이게 한 9만 원대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매수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9만 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바닥을 잡는데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뒤에 추가하면서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굳이 9만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 전저점이 10만 5천 원인데 저기 굳이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무너뜨린다면 이제 추가하면서 기회가 오는 거고 안 무너뜨린다면 그냥 들고 가세요.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아무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망하진 않겠죠? PJF 리테일 이게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얼마 벌고 있는가.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망할 것 같아요. 2,600억 버는데 2,600억 벌어봤어요? 아니요. 이런 기업이 망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너무 의미 없는 질문이어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KC. KC요? 1,500원에 10%요. 1,500원에 10%요? 네. KEC요? 네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접근하기 힘든 종목인데, 이런 거. 사실은 TV 보고 샀는데요. 그렇군요. 1,600원, 원래 20%였는데 1,600원 그때 10%는 팔고요. 지금 10% 남아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네, 잘 일단 뭐 전화드렸어요. 이 기업 자체 탄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올라갈 때 한 번에 막 훅 하고 이렇게 급등 예. 나오는 기업이라 가지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뭐 굳이 왜 샀는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자리가 수익 날 것 같은 자리긴 해요.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딱히 예. 나쁜 자리 같아 보이진 않고 일단 반도체 테마 쪽도 엮여 있고 자동차 테마 쪽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재료만 잘 걸리고 분위기만 좀 잘 타면은 물만 좀 잘 들어오면 이렇게 노젓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테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적자나는 건 요즘엔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튀어오른 탄력이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튀어오를 때 뭐 1,700원 내지 1,800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확 튀어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시다가 튀어오르면 잘 팔아내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비중을 조금 이렇게 뭐 정리를 한번 하셨다고 했나요? 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 뭐 했어요. 굳이 지금은 이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1,300원 자리가 지난 저점 자리긴 한데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대응법이 중요한데요. 뭐 사실 네.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있을 거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이거 추가 매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물려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좀 1,300원이 아프다면은 저는 1,000원대라든가 그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네. 1,000원대까지 안 밀리고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오면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700원에서 1,800원대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까요가 네. 아니라 오면 팔고 아님 말고라는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모든 종목 다 그래요. 아.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는 거래.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기억하세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구나. 올라가면 내가 팔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 이거는 어쨌든 테마가 좋기 때문에 튀어 올라올 때 팔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고 전략을 짜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요? 예. 매수가랑 하나 비중이요? 시스템 18,000원에 20%입니다. 18,000원에 20%요? 예.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데 들어가셨네요. 그거 안 파셨어요, 중간에? 예, 못 팔았습니다. 못 판 게 아니고 안 판 겁니다. 수익 더 날까 봐 안 판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못 판 거가 아니라 안 판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수익을 20%대까지 낼 수 있었는데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하나 시스템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미가 없어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걸 아예 기본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청자님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으로 절대 수익 못 납니다. 그냥 올라갔을 때 파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팔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뭐 10%든 20%든 내가 적당히 그냥 만족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자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 안 된다면 그냥 종목 정리하시고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런 매매는 내가 심지가 강해야 돼요. 자제력도 강해야 되고 나의 결단력과 결심 그리고 행동력이 굉장히 칼 같아야 되는 거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21,000원대라든가 25,500원대까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도 못 팔았다. 그냥 정리하시고 주식 이런 신고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신고가는 사람 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반도체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관심 가지고 있어서 이런 한화 시스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눈을 좀 못 돌리고 있을 뿐인 거지 이 기업은 이제 신고가 뚫고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고점에 팔아내겠다. 욕심 엄청 내야지 이게 아니라 적당히 올라올 때 파는 게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전고점인 22,000원대가 일단은 1차 목표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못 팔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목표가를 낮춰가지고 21,000원대 정도에서 저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한 22,0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 2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되 적당한 부분에서 내가 매도할 자리를 지금 그냥 내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디까지 알겠습니다. 올라갈지 감사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2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정하셔가지고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어려워하시는데요. 매도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익 내면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장기 투자해야 될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시기 전부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잘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강연회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